설명 그 x축 여기 했나? 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안 했나? 오케이. 여러분 일단은 앞에 복습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이차 함수 직선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4페이지고요. 자, 일단은 왼쪽에 여러분이 그 1차 함수식 세우는 것부터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기울기가 3인 직선이다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이 직선식을 잡아야 됩니다. 문제에서 이제 식을 잘 안 주고 말로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3인 직선이래. 그러면 3x 플러스 b하고 식을 잡아야 풀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리고 2번에 기울기는 모르고 2,3을 지나는 직선이다 하면 여러분이 기울기를 문자로 잡고 이렇게 인수정리 이용해서 식을 바로 적으셔야 돼요. 직선이 어차피 몇 차식이야? 직선이 몇 차식이야? 1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점 하나만 있어도 아무 점을 줬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식을 잡고 해야 이제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걸 안 하면은 아예 못 푸는 거야. 2차 함수랑 직선이랑 만났을 때. 그러니까 식이 없으면 여러분이 식을 만드셔야 되고요. 자, 밑에 걸로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식이 있다고 쳐. 2차 함수식도 있고 직선식도 있어. 그러면 당연히 연립을 하겠죠. 그러면 y에다가 여러분이 이걸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던지 아니면은 이 식이 있고 이 식이 있을 때 이항시켜서 일단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그냥 연립한 겁니다. 2차 함수식이랑 직선을 연립을 해서 그게 근이 몇 개인지를 봐야 되니까 만약에 판별식을 썼을 때 판별식이 양수가 나왔어. 그러면 실근이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지. 그럼 그 말은 2차 함수랑 직선이랑 실근이 2개라는 거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고 근은 바로 여기 x좌표를 의미하는 거죠. x좌표가 2근. 교점이 2개인데 x좌표가 근인 거야. 계속 이렇게 생각해야 돼.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여기가 지금 근인 거예요. 2근. 자, 그 다음에 판별식에 만약에 0이 나왔어. 그러면 교점이 몇 개예요? 1개인 거죠. 자, 교점이 1개인 거고 그 1개가 여기가 알파 이렇게 중근인 거지. 그럼 여러분이 연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 그럼 여기 x좌표가 얼마인 거야? 여기 여러분이 4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가 잘 돼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연립을 했는데 판별식이 음수가 나왔어. 그럼 얘는 실근이 뭐 한다는 소리예요? 실근이 없다. 자, 실근이 없다라는 거는 교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상황인 거죠. 만나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지. 그럼 어쨌든 우리가 얘랑 연립했을 때 케이스가 몇 개 있고 그쵸? 3개 있고 그 셋 중에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는 거지. 그건 문제마다 다른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여러분 가볼게요. 자, 일단은 직선이랑 2차 함수랑 교점이 지금 몇 개래요? 그쵸?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두 점에서 만난다를 보면 교점이 여러분 2개인 거예요. 교점이 2개.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랑 자, 기울기, 직선 기울기 지금 얼마예요? 기울기에 항상 관심 가져야 돼. 직선의 기울기가 1이지 지금. 그러면 기울기가 1짜린 거랑 두 점에서 만나는 걸 여러분이 상상하거나 아니면 직접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축 같은 걸 그릴 필요는 없어. 그래프 문제가 아닌 이상 축은 그릴 필요가 없고 그냥 2차 함수랑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그려야 저기서 5루트 2가 어딘지는 알아야 우리가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빨리 그려라. 그랬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점이랑 이 점의 거리는 여기 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게 5루트 2다 이 뜻이에요. 5루트 2. 자,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여러분 1이었잖아요. x축에 평행하고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여긴 당연히
90도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랑 여기가 몇 대 몇일까요? 기울기가 1이면? 대답을 해. 기울기가 1이면 몇 대 몇이냐고, 가로 세로가. 1대 1이겠지? 자, 그거를 여러분이 기울기를 보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가로 세로가 1대 1. 그러면 피타 하면 빗변이 얼마가 돼? 아니 잠깐만. 1대 1대 여러분 이거는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치는 거는 B라서 그래. 이게 실제 길이가 아니고 여기가 한 칸 한 칸이면 여기가 루트 2칸이다 이 소리야. 이게 실제 길이야. 동그라미 안 친 거. 자, 5루트 2가 실제 길이거든요. 그럼 얘는 B고 얘가 실제 길인 거잖아. 그럼 이 한 칸은 실제 길이가 얼마였던 거야? 5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5루트 2를 피타로 푸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를 알려주는 게 이 문제 표현이에요. 5루트 2 가지고 문제 푸는 게 아니고요. 실제는 5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기울기를 활용해서 이 가로 길이를 아셔야 된다고요. 가로 길이. 기울기 뜻이 그거거든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의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만약에 3이면 두 점을 잡았을 때 가로 세로가 한 칸, 세 칸이라서 기울기가 3인 거예요. 1은 1분의 1이고 뭐 2분의 1이면 여기가 두 칸일 때 여기가 한 칸 올라간다는 소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울기가 뭐가 나오더라도 가로, 세로, 피타. 가로, 세로, 피타. 이거는 수능 때까지. 고2 할 때도 맨날 하는 게 저거야. 직선 나오면. 비스듬한 길이 알면 가로를 여러분이 얼마인지 구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여러분 무슨 함수를 다루던 간에 계속 나온답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 땡땡땡땡 알파 적으시고요. 땡땡땡땡땡 베타. 교점의 x 좌표가 방정식의 근이랬죠? 자, 얘는 뭘 의미할까요? 그쵸.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두근의 차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 요거를 이제 여러분 혼자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기울기가 1이네? 1대 1대 루트인데? 5루트이네? 그러면 여기 한 칸이네? 그러면 한 칸이 5인데? 두근의 차가 5네.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 비스듬한 거 가지고 결론은 이거야. 두근의 차가 5여야 된다. 그러면 그림의 역할은 이제 끝난 거야. 소희야, 지금 중요한 거 하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고2 때도 나오고 계속 나온다고 수능 때도 나온다고 기울기. 자, 그래서 이제 풀이는요. 연립해야 되잖아요. 요거를 이항시키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빼기 7x 1 플러스 k는 0에 두 근이 알파 베타면 이 가로 길이 두 근의 차가 5다. 두 근의 차가 5다로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그냥 2차 방정식 평범한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올 줄만 알면 이제 답 나온 거잖아요. 빨리 구해보세요. 근각일시 관계로 하던지 두근의 차 공식으로 하던지. 근데 이제 빠른 걸로 따지면은 두근의 차 공식이 훨씬 낫고. 해봐봐.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까처럼 질문하세요. 잘 모르겠는 거는. 이거 너무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진짜 외우다시피 해야 되거든요. 신이 그 수학 수업 끝나고 기출 테스트 보나요? 네. 그러면 2시로 수정해야 되네.
다 된 거 맞지요? 잠깐만, 두근의 차가 왜 6이라고 적은 거야? 에? 합? 에? 일단은 얘들이 연립해야 되니까 이거 넘겨서 식을 적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지워주고 요 그림에서 이 그림이 중요한 거야, 그림. 이거. 응? 그러니까 어디 아예 모르겠는 거야? 교점이 두 개라서 두 점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교점이 두 개니까 교점이 두 개인 걸 그리고 여기 x좌표가 근이라고 근. 근데 여기가 5루트 1에 이 비스듬한 길이가 5루트 2라는 소리야 지금. 근데 얘가 기울기가 1이면 가로 세로가 몇 대 몇이라고? 기울기가 1이면? 그래서 여기다 1대 1 그러면 1대 1대 루트 2에서 여기 루트 2 동그라미. 그러면 루트 2가 5루트 2면 요 한 칸이 실제 길이가 얼마겠어요? 5겠죠? 그럼 그 5가 뭐를 의미하냐면 두 근의 차를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놓고 그래야 다음에 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의 차가 5니까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거고. 수연 씨 이해되셨나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밑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고요. 자, 얘도 여러분 문제를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는 만날 때가 제일 많이 나오지. 문제 낼 게 많잖아. 만나지 않는 상황은 별로 안 나오겠죠. 판별식만 그냥 쓰면 되니까.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7번. 자, 여기다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 OA 길이가 이만큼이고요. OB가 이만큼이거든요. 자, 그게 2대 1이라는 거를 왜 준 거냐면 저 비스듬한 게 2대 1인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뭐도 2대 1일까? 힌트는 이거야. 만났으면 여기가 근인 거라고. 근. 만났으면 X좌표가 우리한테는 근인 거잖아. 알파 베타가 중요한 거지. 우리는 저 비스듬한 거에 관심이 없다니까. 근데 저걸 왜 줬을까? 닮음을 활용해서 뭐를 알 수 있는 걸까? 저 그래프에서. 누구랑 누가 길이를 알 수 있는 걸까? 저 2대 1이. 어디도 2대 1이야? 어디도 2대 1일까요? 이 그림에서요. 여기 길이가 2대 1이라고 준 게 여러분 여기 2대 1을 준 거랑 지금 닮은 비라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는 핵심인 거지. 문제에서 이렇게 줘도 우리는 여기로 풀어야 된다고 2대 1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얘들이 연립했을 때의 근이 알파 베타잖아. 요거를 뺄게. 넘길게.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일단 써야 되겠죠. 만났는데 근에 대한 내용이니까 만났을 때는 맨날 그냥 연립하는 거잖아. y에다 넣어가지고. 자, 그거의 두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지금 잡은 거잖아. 못 구하니까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지금 두 근을 잡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1대 2다. 그럼 여기가 2 동그라미, 여기가 1 동그라미라는 걸 지금 알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걸 이용해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K를 그냥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제 식으로만 바꿀 수 있으면 돼. 요게 2대 1인데 식으로 어떻게 바꿀까? 뭐랑 뭐가 똑같은 거게? 알파가 뭐랑 똑같은 거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냐면 실제 길이가 아니고 저거는 B잖아요. B. 정말 그렇게 생각해? 정말로?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가. 알파 베타 말고 이게 두 칸이랑 한 칸인 거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알파라고 잡으면 얘는 뭐라고 잡으면 될까요?
아, 근데 또 그럼 또 틀려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봐. 이 근은 x 좌표잖아. 여기가 0이고 얘는 x 좌표. 정답. 여러분 두근이요. 하나가 알파면 여기는 2배였고 음수잖아요. 음수. x좌표가 근인데 저기 중간이 0,0이라서 쟤는 부호 반대여야 되잖아. 음수. 알파가 양수면 여기는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가 0인데 여기가 2였어. 그럼 여기는 두 칸 가면 마이너스 4가 맞잖아. 여기가 알파면 여기는 마이너스 2알파라고. 반대 방향이라서. 그냥 2알파 적으면 여기가 2알파가 돼버리는 거지. 다르잖아. 그럼 틀리겠지. 자, 그래서 얘의 두근이 하나가 알파면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2알파인 겁니다. 그럼 이제 알파랑 마이너스 2알파 가지고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합곱해서 그냥 찾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냥 그거야. K가 뭔지 모르니까 두 근을 가정했잖아. 두 근의 합은 두근의 합 마이너스 K. 두근의 곱은 마이 알파 제곱은 요거분의 요거 마이너스 2 해서 여기서 알파 구해서 대입하면 K 나오고 그 중에서 양수인 거 구하면 되네요. 여러분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런 문항 표현부터 여러분이 잘 연습하셔야 돼요. 2대1을 왜 줬냐? 여기가 2대1인 것을 준 것이다. 그러면 2대1을 이용해서 근을 잡으면 좋은 거죠. 근데 하나가 음수라서 마이너스도 붙인 거고. 그럼 여기서 알파가 누구랑 누가 나와요? 두 개 나오는데? 그쵸. 그럼 여기서 K가 알파인 거니까 K도 이제 두 개 나오는 거죠. 마일이랑 1. 그 중에서 양수니까 1. 3번. 연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하나만 잘 배워가도 다 B 나오면 이렇게 풀 거예요. 몇 대 몇인지 알면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보실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2차 함수랑 직선이랑 만나는 내용의 문제들이거든요. 자, 5페이지고요, 5페이지. 자, 이제 핵심은 뭐냐? 여러분 시험에서 계속 만날 내용은 아까처럼 식이 주어진 케이스도 있지만 지금 요 문제 바로 볼게요. 문제를 보면요. 직선은 식이 있거든요. 근데 2차 함수는 식이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만날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신이고 모의고사고 이것도 봐봐. 그래프 있고 직선 있어. 근데 2차 함수 식이 없고 얘는 또 심지어 직선식도 y절편이 살아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만날 텐데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보실게요. 자, 일단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이 친구는 자, 이 fx 여러분 누군지 모르잖아요. 대신 근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fx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 다른 거를 알려주는 거야. 두 근이 2랑 7이다. 자, 그러면 일단은 만나는 점이잖아. 그럼 얘들이 뭐 해야 돼? 그쵸? 맨날 하는 게 우리 교점 구할 때 연립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연립이라는 게 뭐야? 이 식에서 이 식을 뭐 해야 돼? 그쵸? 그걸 그냥 여러분 그냥 적는 거야. fx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면은 fx에서 그냥 저 직선식을 여러분 뺀 걸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연립한 거예요. 이게 연립을 한 게 이거야. 근데 만나는 점을 알지 않아요? 그게 방정식에 두 근을 준 거라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지우고 여기에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근을 아니까. 그쵸. 요걸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최고차항 계수는 여기 보시면 fx가 2차기 때문에 fx 맨 앞에 a로 시작한다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여기 a 적어주면 완성이죠. 여기까지 안보해봐. 가조건에서 이렇게 끝나야 돼. 지금 설명한 데까지 여러분이 보면서 식을 만들어 보세요.
식이 없을 때는 이렇게 근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연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fx를 그냥 구한 거랑 똑같은 거야. a는 당연히 모르지. 아직 안 구했으니까. 그리고 이거 이항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전개해서 이항시키면 걔가 그냥 2차 식인 거죠. 2차 함수식. 그래서 지금 이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친구들.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좀 센스 있게 두근의 합이 9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 쓰고 두근이 곱하면 14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전개가 남들보다 좀 빠르겠죠. 그 다음에 어차피 전개는 해야 되니까 ax 제곱 마이너스 9인데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4ax 14a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10. 그게 바로 이차함수 식이다. 에서 이제 각까지는 끝난 겁니다. 해석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조건 2부터 7까지 최소값. 자, a가 문자지만 여러분 양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어디로 블록해요? 그렇죠. a 있다고 쫄지 마. 어차피 약분되는 구조야 지금. 대칭축이 얼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안 어렵다니까요. a 어차피 약분되잖아요. 대칭축이 2예요. 자, 최소값 2부터 7까지 잘라도 최소값은 어차피 언제 생겨요? 2일 때. 그러면 2 넣으면 뭐 나온다? 그쵸. 그냥 점을 준 거죠. 2 넣으면 마3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 2 넣어서 마3 나온다는 거는 2, 마3을 지난다는 거잖아. 그럼 이제 뭐 하면 되지? 그쵸. 대입해서 A 구하면 이제 답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신도 봐야 되지만 어쨌든 모의고사도 여러분 그 수능 때까지 공통수학 원도 어차피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니까 더 어려운 건 안 하더라도 요까지는 하자. 대입하면 여러분 답은 나와요. A가 어차피 양수인 거 답 쓰면 되는 거니까. 응. 대칭축? 대칭축 공식 몰라? 2a분의 마이너스 b 약분하면 대칭축 2. 여러분 대칭축 공식 외워야 돼요. 2차 함계수 2배분의 1차 함계수 부호 반대. 이거 근해 공식 앞머리잖아. 2a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여기는 보지도 않아야 돼. 2차랑 1차에서 개수 보고 대칭축 그냥 구해서 바로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최대 최소 중요하기 때문에. 대칭축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이 문제에 대한 질문. 자, 없으시면은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 봐봐.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야. 이거 봐봐요. 지금 식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 일단은 fx가 있고 여러분 gx가 있는데, 자, fx는 x축과 알파랑 베타에서 지금 만나거든요. 그러면 fx는 하고 쓰세요. 자, 우리가 식을 작성해야 지금 이 문제를 뭔가 풀 수 있거든. 그래서 두 근을 알지 않아요? 두 근?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쵸. 왜냐면 식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풀 건데? 식을 세워야 돼서 두 근을 갖는데 최고차항 계수를 줬잖아요. 그럼 여기다 최고차항 계수는 그냥 써주면 됩니다. 나중에 전개는 필요하면 하는 거고 그냥 이게 fx 식이에요. 알파 베타는 당연히 뭔지 모르지. 그냥 일단 이게 fx야 그냥. 다음 자 어디를 아냐면요.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돼요. 만나는 점 있죠. 만나는 점. 얘랑 얘가 만나는 점. 두 근이 얼만 거예요? 두 근이. 누구랑 누구? 이름 저기서. 감마랑?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만나는 점이 근이잖아.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fx랑 x축이랑 만나는 점 근이고 fx랑 gx는 여기 x좌표 감마랑 여기 x좌표 베타. 감마랑 베타가 근인 거잖아. 자, 그럼 이제 갑니다. fx랑 gx랑 만나는 점은 fx에서 gx를 뺐겠죠.
이게 연립한 겁니다. 만났으니까 뺀 게 연립한 거야. 근데 얘가 0 되게 하는 게 근인데 그 근을 알잖아. 그러면 식을 세우는 거지 똑같이. 여기 뭐라고 써야 돼 이게? 정답. 이걸 여러분 계속 연습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뭘까요? 어차피 gx는 직선인데요. 정답. 여러분 이거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야 돼. 2차 함수식에서 1차 함수식을 빼봤자 2차 항이 fx밖에 없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을 시작하겠지. 2차에서 1차 빼봤자 2차 항계수는 안 변하잖아요. 얘는 어차피 직선이니까 1차잖아. 1차. 그래서 요 식도 2차 식인데 2차 항계수는 fx 계수랑 똑같겠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 일단 우리가 핵심은 문제 읽어보시면 이용 안 한 게 이거야. gx y절편이 4다. gx를 구해서 x에 1을 넣어라. 지금 이런 마무리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gx식을 찾을 거거든. 두 식을 뭐 하면 gx예요? 그쵸? 자, 빼면 됩니다. gx를 구할 겁니다. 자, 좌변은요. 빼기 만나서 그냥 gx는 하고 되고요. 자, 우변은 공통인수로 묶을게요. 공통인수가 여기까지 공통인수예요. 마이너스 2 x 빼기 베타, 마이너스 2 x 빼기 베타. 뺄 때 전개해서 빼는 게 아니고 공통인수가 있으면 인수분해 해서 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누구냐? x 빼기 알파에서 얘를 뭐 한 거? 그쵸,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착착. 결론. gx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x 빼기 곱하기 감마 빼기 알파. 이건데 감마 빼기 알파는 친구들 여기 알 수 있습니다. 알파 빼기 감마가 1이거든요. 알파 빼기 감마가 1. 그러면 감마 빼기 알파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곱하면 2배의 x 빼기 베타. 얘가 gx. 자, 그럼 우리가 이용 안 한 거 y절편이 4.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죠? 베타가 마이너스 2였습니다. 왜냐면 y절편이 살아있으니까 0,4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살아나는 거잖아. 2x 마이너스 2베타면은 여기가 바로 여러분 y절편이거든요. 어쨌든 gx는 2x 플러스 4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gx 구했잖아. 1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가 여러분 어려운 문제에 속해. 식이 없는데 우리가 식을 만들어내야 풀 수 있는 거임. 그래서 식을 만드는 핵심은 대신 근을 알려주니까 근 가지고 식을 만든다 이거죠. 지금 어려운 것까지 여러분 이제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최대 최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차 함수가 이제 최대 최소까지가 여러분 끝이거든. 그래서 우리 오늘은 힘들더라도 개념까지 일단은 끝내고 다음 주에 나 진짜 부교재 열심히 하고 싶으니까 진도는 좀 빨리 끝낼게. 자, 최대 최소 문제는 여러분 여기 그림이 잘못됐는걸? 그냥 저거 말고 옆에다 따로 설명할게요. 자, 일단 두 가지예요. 제한 범위가 없을 때, 제한 범위 있을 때. 자, 여러분 제한 범위 없으면 너무 쉬움. 둘 중에 하나임. 아볼이거나 위볼. 자, 여기 y좌표를 무슨 값이라 부르죠? 여기 최소값. 자, 위로 볼록하면 뭐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 그쵸.
자, 이거는 제한 범위가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제한 범위가 없다는 말은 저기 왼쪽 끝부터 저기 오른쪽 끝까지 다 본다는 소리야. 제한 범위가 없다는 말이 그냥 X축이 있으면 저 왼쪽 끝부터 저 오른쪽까지 점을 다 넣었어. 그러면 뭐 겁나 크잖아. 이거 무한대잖아, 무한대. 그러면 Y좌표가 제일 작을 때는 요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최소값이라 부르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제한 범위가 없을 때는 저 끝까지 여러분 땅 지하로 이제 내려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얘는 Y좌표가 제일 클 때만 물어볼 수 있지. 요게 여러분 최대값이고요. 제한 범위 없을 땐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최대 최소가 결국에는 언제 생겨요? 이름. 그 뭐라 부르죠? 여기 이름 추계방정식. 대칭축. 자, 결국에는 최대 최소는 대칭축에서 생깁니다. 대칭축. 자, 대칭축 구하는 공식이 수연아 뭐라고? 그쵸. 그래서 제한 범위 없을 땐 너무 쉬워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대칭축 구해서 대입하면 답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제한 범위 있을 때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 제한 범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중3 때 거고 고1 때 거는 제한 범위가 이제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뭐부터 뭐까지 아니면 뭐 이하만 아니면 뭐 이상만 이런 식으로 범위가 이제 생겨요. 그게 여러분 제한 범위가 있을 때고요. 자, 제한 범위가 이제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둘 중에 하나냐면 구간에 대칭축이 포함돼 있냐. 그래서 이렇게 두 단계로 보는 거야. 자, 포함돼 있냐. yes, no. 자, 요 두 가지만 얘기할 수 있으면 이제 끝나요. 그래프 심지어 안 그려도 풀 수 있어요. 요거만 이해하면. 자, 일단 여러분 구간의 대칭축이 포함돼 있냐. 자, 이거 만약에 yes부터 할게요. yes부터. 자, 여기가 여러분 대칭축이고요. 구간을 B부터 C까지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중엔 숫자가 들어갈 거예요. 자, 뭐부터 확인하는 게 좋냐면 A가 축일 때 A가 이 안에 있는지부터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만약에 이 A라는 숫자가 이 구간 안에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무슨 값을 차지할까요? 그쵸? 그럴 수밖에 없죠. 대칭축이 A가 여기가 들어간다면 그냥 A일 때 제일 작죠, 무조건. 더 작은 점이 애초에 없잖아요. 자, 거꾸로 만약에 여기가 A였어. 근데 A가 B랑 C 사이에 들어갔네? 그러면 여기가 무조건 무슨 값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정해져 있는 거죠, 이미. 그래프 안 그려봐도 구간 안에 들어있으면 걔가 무조건 최대든 최소도 무조건 답인 거지, 일단. 자, 그 다음. 자, 요 케이스에서 여러분 만약에 B가 멀고 C가 가까워. 축을 기준으로. 그러면 언제 최대값이에요? 그렇죠. 자, 거꾸로 B가 가깝고 C가 멀다고 쳐. 그럼 얘는 언제 최소값이에요? 그쵸. 공통점은 뭐예요? 대칭축에서 언제? 그렇지. 그때가 무조건 답이죠. 대칭축에서 멀 때. 자, 그러니까 얘는 yes면 대칭축 하나 무조건 체크. 답이라는 소리야. 체크라는 뜻이. 그리고 대칭축에서 뭐 한 거? 먼 거 대입하면 무조건 답. 그래프 안 그려도 답.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배울 때는 다 그래프 그려서 이렇게 자르고 그 자른 걸 보고 언제 제일 밑에 언제 제일 위에 이렇게 풀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하다 보면은 항상 이런 상황이에요. 얘가 이제 구간 안에 축이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구간 안에. 그럼 이제 뭔 말이냐? A를 비껴가서 약간 이런 느낌이죠. 완전히 왼쪽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비껴가서 완전히 오른쪽에 치우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럼 이때는 대칭축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쵸, 완전 개무시죠. 아예 구간 안에 안 들어간다는 거는 볼 필요도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최대 최소가 무조건 어디서 생겨? 그치, 그게 다야. 그냥 구간의 끝, 구간의 양끝 몇 개를, 두 개를 대입하면 무조건 최대 최소. 그럼 당연히 집어 넣었을 때 큰 게 최대고 집어 넣었을 때 작은 게 최소잖아. 그러니까 얘도 사실상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 그러면 그래프가 필요 없이 언젠지를 아는 거니까 그냥 대입하면 끝난다. 요게 여러분 이제 그 최대 최소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만 보고 맞춰야 돼요, 이제. 네, 10분 남았죠? 자, 그럼 이제 요걸 토대로 실전 문제로 갑니다, 친구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건 조금 다르네요. 이거 구간 없죠? 자, 일단 여러분 이거 구간이 없어요. 그냥 범위가 없다는 뜻이야. 아무 범위 없으면 전 구간 다 보는 거야, 그냥. 일단은 여러분 전 구간 다 보는 건 맞는데 얘가 지금 문제가 여기 있거든? 이차함수 최소값이 아니고 요거 최소값 구하는 거거든? 그럼 얘는 뭐 하는 거냐면 a, b를 여기다 대입하셔야 돼요. 왜냐?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다는 거잖아. b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인 거지. 그러면 b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거지. 3a 제곱 마이너스 2 b 자리에 넣는 거죠. 마이너스 4. 그러면 이게 알아서 이차함수 식이 나옵니다. 계산 틀리면 말해줘. 계산 맞았어 근데. 자, 그럼 이거의 최소값 구하래요. 자, 이거 제한범위 있어요, 없어요? 문제 읽었을 때. 없어요. 그럼 그냥 무조건 무슨 점 찾으면 돼요? 그쵸. 대칭축 구해서 대입하면 끝나죠.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죠. 그냥 축구에서 넣어. 대칭축이 얼마죠? 그쵸. 그러면 2 대입하면 되는 거죠. 왜냐? 문제 읽었을 때 구간이 없잖아요. 넘어갈게요. 구간 있는 거 나왔다. 자, 여러분 구간 있는 거 나왔어요. 이제 연습해 봅시다. 자, 문제 읽었을 때 양수이라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위볼이네요, 위볼. 음수니까요, 어쨌든. 자, 문제 읽었을 때 최대 최소지. 그러면 대칭축부터 구한다. 대칭축이 자, 신이 말고 자, 다인 씨 먼저. 대칭축 얼마예요? 2가도 A 붙어 있고 여기도 A 붙어 있는데? 그럼 오카이. 자, 여러분 일단은 요거 음수라는 게 분명합니다. 마이너스 때문에 대칭축이 여러분 3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다고 여러분 쫄지 말고 지금은 어쨌든 축이 숫자면 무조건 풀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확인하는 거죠. 여기가 여러분 제한 범위가 있는 문제인 거죠. 뭐뭐에서라고 줬잖아요. 근데 대칭축을 보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렇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답은 정해져 있죠. 누구랑 누구만 대입하면 돼요? 맞아요. 1이랑 2일 때가 최대 최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위보를 지금 이렇게 상상하든 아니면 그려봤을 때 1일 때가 무슨 값? 그렇죠. 1일 때가 여러분 더 밑에 있고요. 2일 때가 위에 있고요. 이렇게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겠죠. F1은 최소값 마이너스 6. 저기서 좋습니다. F2는 최대값 마이너스 3. 저기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요 두 개를 이제 뭐 하면? 뭐 할 차례? 어쨌든 개수를 모르니까 지나는 점 대입해서 개수 찾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물론 대입하고 연립은 해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식을 찾을 수 있다.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질문 있으면 주시고요. 괜찮으신가요? 자, 요렇게 한 것까지만 우리 이제 진짜 연습만 해볼게. 이제 새로운 거 설명 안 하고 연습만 계속 해볼게요. 자, 넘어갔어.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밑에 거 1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봐주세요. 일단 비슷한 거 먼저 할게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 12번에 자, 여러분 요거 뭐 알려주는 표현이죠? 이거 왜 준 걸까요? 알아서 쳐다본 거 아니야, 거냐? 저거 뭐 알려준 겁니까? 교점? 아니, 여러분 복습은 돼 있어야지. 저거 뭐 알려주는 거야, 이차 함수에서. 모른다고? 아무도? 정확하게. 추계 방정식이 얼마라는 건데. 숫자로 얘기해줘야지, 얘들아. 추계 방정식이 얼마라는 거지, 저게. 큰일 났네, 우리. 대칭축이 숫자로. 그래, 맞아.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뭐 그림을 그리든 식을 세우든 할 거 아니요. 여러분 이것 뜻이 대칭축이 1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함수값이 같다 돼 있잖아, 얘들아. 만약에 2차식인데 2차 함수인데 3 넣은 거랑 5 넣은 거랑 똑같대. 그럼 이거 대입하는 게 아니라니까? 3 넣고 5 넣고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뭐 알려주는 거야? 식이 얼마다? 그치, 그냥 이 x는 4가 축이네 이거 알려주는 거라니까. 2차 함수가 아보리든 위보리든 3 넣은 거랑 5 넣은 거랑 똑같대잖아. 그러면 3과 5의 뭐가? 그쵸, 평균이라고 부르죠. 평균이 대칭축이잖아요. 똑같다니까요. 문자 들어가도 여러분 그거예요. 얘와 얘 평균을 계산해보세요. 더해서 반띵하면 되잖아요. 더해서 반띵하면은 소희야, 더해서 반띵하면은 1이니까 얘 턱 깨지 마요. 턱 깨니까 더 졸리지. 나 꼰대 아니고 싶거든. 좀 집중 좀 해. 자, 얘랑 얘를 더해서 반띵하면은 1이니까는 대칭축이 1이다. 이 뜻이라서. 지금 A가 양수라는 것까지 여러분 줬잖아. 그러면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최대 최소 문제를 풀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그걸 알아야 이제 문제 풀지. 자, 그렇다면 이제 끝났죠? 몇 컴마 몇인지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확인. 대칭축을 딱 넣었어. 범위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쵸? 그러면 1일 때가 무조건 무슨 값?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는 점을 찾은 거죠. 구간 안에 들어가면 걔가 무조건 최대 아니면 최소인데 지금 최소잖아요. 자, 그렇다면 최대는 대칭축이 1이야 지금. 마일일 때예요, 2일 때예요? 그쵸. 더 멀리 있을 때가 다른 거면 되잖아요. 자르지 않아도 알아야 되죠. 축에서 멀 때가 더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은 마일일 때가 얼마다? 최대. 그렇지. 2점 알지? 그러면 식 만들 수 있죠. 여기가 여러분 특별히 꼭지점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꼭지점 알면은 식 요렇게 만들어야 돼. 구해야 될 때는. 여기까지 써놓으시고요, 친구들. 그 다음에 A는 뭐 지나는 점 하나 대입하면 A 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연습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좀 이해 안 된 거 매끄럽지 않으면은 질문하고 이제 시간 없어. 이제 복습만 해. 2분 남았어. 선생님 그거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거? 그 저번 시간에요. 어디? 그 이렇게 뭐 이거 하면 제곱 그거 오카이. 그거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오카이. 그 특히 방금 문제처럼 일단 여기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이 그 딱 꼭지점 라인이잖아요. 꼭지점의 y-좌표를 일단 알아야 그걸 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그 가로선이 y-좌표라고 치면 가로선 하나는 일단 꼭지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거 있죠? 마일 컴마 2.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마일 컴마 2야? 그럼 여기 y좌표는 얼마인 거죠? 인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y는 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축에서 이렇게 했을 때 요 거리와 요 거리의 비에 대한 내용이거든. 이 거리는 지금 얼마야? 그래서 세로 길이 구할 때는 y좌표에서 꼭지점 y좌표를 빼야 돼. 위에 거 빼기 밑에 거. 그래서 지금 4라고 얘기한 거지. 자, 그리고 이 가로 길이 저 가로 길이는 얼마야? 가로 길이 2가 맞죠? 왜냐면 가로 길이는 x좌표끼리 뺀 거잖아, 그지? x좌표에서 x좌표 뺀 게 지금 2지. 그러면 2를 제곱하면 뭐야? 4지. 거기다가 최고차항 계수를 곱한 게 이 길이야. 공식이 이거야. 요 길이 제곱에 최고차항 계수 곱한 게 이만큼을 차지해. 근데 이거 제곱한 거랑 이 길이랑 지금 어때? 같지? 그럼 폭이 1인 거야.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하지. 그냥 끝났지. 계수는 1이고 꼭지점은 1, 마이다 해서 끝. 뭐가? 근데 지금 아볼이잖아요. 예, 좋아요. 위볼이면은 여기가 2랑 4면 마일이 맞고. 그럼 이제 마스터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연습하면 돼. 근데 이제 이걸 쓰려면 여기를 알아야 돼. 여기 꼭지점. 그리고 한 점이 있을 때 요렇게 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간격을 비교한다. 연습하면 좋아. 왜냐면 고2 때도 이차 함수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면 더 좋고. 여러분 그러면 마치는데요. 숙제 안 올리신 분은 이제 다음 주까지. 수고했어요. 복태 보고 가시고요. 복태 일요일 거.